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데이빗 빼꼼님이 이력서 넣는다는데 받아주세요? 안 받아줍니까? 그 의심되는 분들은 다 제가 탈락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이력서 들어오는 것 중에 어디로 들어가는데? 김백봉, 이백봉 메일로 오거든요. 메일 주소 뭐죠? 그거까지 어떻게? 파인 코리안 하스피탈 뭐 이렇게 한다.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름이 파인이네. 파인. 파인 트리트먼트네. Will be fine. Will be fine. 저희 이 작가님이 정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하도 본인이 영어를 잘하고 영어로 영어로 카톡을 하고 영어로 텔레그램 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이래 한의원을 하는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Will be fine이래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된 겁니다. 웹사이트나 이런데 계정도 다 영어잖아요. 아이디 다 영어로. 이상한 농담을. 네,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카톡에서 누가 너 왜 유머가 이렇게 된지 하는 얘기를 오늘 오늘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두 번 듣네. 아무튼 그럴 때는 좀 자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성을 한다고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거랑 빨리 드세요.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 백곰님 탈락입니까? 백고모님 우리 여기서 어디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알바해서 우리 김밥 사주고 싶대. 그냥 놀러 오셔요. 제가 김밥 사드릴게요. 제일 바쁠 때 오십시오. 근데 먼저 저길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온 거는 다다미 넉장반 세계관 가장 최신작 다다미 넉장반 타임머신 블루스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그 전에 어제 우연히 그냥 이거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를 오랜만에 들어갔다가 와 대문에 송강호가 딱 걸려 있는 거야. 이거 뭐야 했더니 드라마를 하나 공개했더라고. 총 몇 부작인지 몰라요. 아마 16부작이라는 것 같아. 근데 5부까지만 공개돼 있어. 한 부씩 1부씩 5주 전부터 한 건 아닌 것 같아. 공개로 15일부터 공개했다고 광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5부까지만 한 번에 공개한 것 같아요. 난 그게 5부작인 줄 알고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다고 해서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어제 밤에 새벽 1시에 틀어서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다 봤네. 그리고 오늘 회사 못 가고. 시대가 이제 1960년대 그 해방공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목은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 이제는 올해는 3위 대세인가 봐. 삼체. 삼식이 삼촌. 우리도 영화 53으로 하자. 영화 53. 영화 삼독. 영화 3도. 이름 바꿔야겠어요. 영화 3도. 그래서 1960년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마지막 그래서 4.19 즈음을 해서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그 막 격동의 시기잖아. 그 시기가. 그러니까 그 배경이 일단 그 60년대 배경이니까 약간 그 야인 시대 배경, 그 세트장 이런 게 나오는데 난 그때 배경이 너무 배경을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나오는 배우가 누구야? 송강호 나오지. 거기다가 변요한. 그다음에 이규형, 진기주, 유재명 유재명 나오고 유재명이 약간 박정희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 박정희 느낌. 전에는 김영삼이셨는데. 약간 저 보수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광록 오랜만에 복귀했죠. 그 밑으로 날아갔는데. 티파니도 나오고. 근데 5회까지는 티파니 안 나와. 티파니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얼굴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약쟁이도 조금만 노력하면 티파니. 노력이요? 그냥 잡아당겨. 어떤 노력을 침샘이 확실히 크면 많이 나오네. 그런 분들 나오고 그다음에 그 캐스팅도 너무 좋고 그리고 때깔이 너무 좋잖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봤는데 와 역시나 너무 재밌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해방공간에서 격동의 그 시기에 이 삼식이 삼촌이라고 불리는 이 박두칠 사업가예요, 사업가. 박두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좀 사람 꿈이 있어. 자기가 피자를 미국에서 들여와서 누구나 먹을 거 맨날 다 배고프게 사니까 누구나 배불리 피자를 삼시세끼 굶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게끔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뭐 떳떳한 일들은 아니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 사업이 그 약간 부패한 미군하고 결탁해서 미군에서 나오는 그 미군 물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뭐 사용 기간 다 된 타이어, 폐타이어, 뭐 폐차하기로 결정된 뭐 미군 차량 이런 거를 뇌물 찔러주고 싹 빼갖고 와서 그 시장에다가 비싸게 파는 거야. 뭐 그런 그러니까 좀 뭐 밀수꾼 하여튼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좀 불법적인 일을 막 해요. 막 불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일들. 그때 뭐 법 같은 게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테니까 혹은 명백히 불법인 일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머슴 출신이단 말이야. 자기가 옛날부터 그 모시던 부잣집이 있어요. 그 부잣집 이 사람들은 돈을 계속 많이 벌었겠지. 그 부잣집 그 도련님이 있는데 그 도련님은 지금 현재 정치인이 됐어. 자기가 아기 때부터 한 10살 차이나 머슴 살면서 아기 때부터 코 닦아주던 도련님이 지금 국회의원이 됐고 또 한 부류의 그 우리로 치면 뭐 지금으로 치면 경제인 연합 그 뭐지 저 여의도에 그 빌딩 있는 거 그 뭐지 한국 재벌들 정경련 같은 여기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정경련 같은 서북 출신 기업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거기에 그 회장이 어떤 그 막대한 그 금권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혹은 정치인을 그 돈을 바탕으로 만들거나 그리고 또 군부 그때 당시엔 군부가 또 셌잖아요. 군부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그 스타로 만들고 진급시키거나 이런 거 손을 써서 대한민국 꽉 잡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온갖 이권을 그 정경련 그 회장이 싹 다 그 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벌어. 이 삼식이 삼촌이 거기를 가입하는 걸로. 이제 삼식이 어디서 머슴이나 하고 있던 놈이 이제 그래도 돈 벌었다고 여기 또 들어오겠다고 그러네. 그래 받아줘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서로 다 박수 쳐서 만장일치 의결해가지고 받아주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이 삼식이 삼촌은 업계에서 왜 삼식이 삼촌이라고 불리냐면은 삼식 새끼를 자기 식구는 삼시세끼를 절대 굶기지 않는다라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식이 삼촌의 사람이 되면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챙겨준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야 너 나랑 일하고 싶어? 그럼 나한테 삼식이 삼촌이라고 한번 불러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정치계에도 이렇게 막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치인의 연설회를 갔다가 한 젊은 공무원의 그 연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쫙 듣다가 뭐 또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하고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공무원이 피자 얘기를 당신들 피자가 뭔지 아시냐? 나는 울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때 그 피자집 다락방에서 하숙을 했다. 맨날 배를 골면서 그 피자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를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나는 이 대한민국 인민이 배골치 않고 누구나가 미국에서처럼 피자를 마음껏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가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 피자에 꽂혀서 삼식이가 이놈 봐 나랑 비슷한 꿈을 꾸네. 그리고 저놈 싹수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삼식이 삼촌이 그 공무원을 에게 접근을 해요. 그 공무원이 변효섭 김산이라는
공무원이에요. 변요한. 변요한. 변요섭 누구죠? 김산이라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삼식이가 김산에게 너 그 원대한 야망 그리고 네가 만든 그 5개년 계획 지금 내무부에서 계속 까이고 있다며 몇 년째 다 내가 내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내가 총리 아니면 못돼도 최소 장관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꿈 한번 같이 펼쳐보자 라고 포섭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요한은 이 김산은 이때 자유당이 있고 여당이죠. 그다음에 제1야당으로 민주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3당으로 혁신당 조그만 당이 있는 거야. 이 혁신당이 그 당수가 아까 말한 그 미투 그 아저씨 누구죠? 오광록이에요. 이 제3당인 제2여당인 혁신당의 당수의 딸, 이 당수의 딸도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고 그 아버지 그 정치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딸과 연애 중이었어요. 그리고 오광록을 진심으로 존경해. 근데 이 삼식이가 너는 그 오광록 그 혁신당에 있어서는 장관 못한다, 총리 못한다.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민주당 가서 해야 된다. 헤어지고 옮겨라. 아니면 최소한 3년만 몰래 만나라. 3년 후에 내가 너 총리 만들고 나면 그때 가서 만나든지 말든지 그때 해라. 라고 해서 김산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런 내용이 진행되는 게 5화까지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 권모술수 막 난무하고 막 되게 재밌고 특히 그 송강호가 옛날에 관상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내다봤잖아요. 관상을 보면서. 근데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경랑에 휩쓸려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관상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는 숨어있는 당기는 머슴 출신의 돈 많은 사업가에 불과합니다라고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 아니면 뭐 재벌들 앞에서는 그냥 굽신거려. 그리고 그 사람들 시키는 심부름 이렇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부탁들을 들어주면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망했던 관상쟁이가 여기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되게 궁금하게지기는 그런 드라마예요. 빨리 디즈니 가입해서 또 가입을 해야지. 근데 한 달만 가입하면 언제 다 끝나는데요? 공개를? 그거는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여기 나왔다.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그럼 한 달만 보면 다 볼 수 있네. 한 달만 하면 한 달 7,000원밖에 안 합니다. 참 저 악쟁이 돈도 잘 벌면서 진짜. 아니 너무 9,900원이던데? 왜 7,000원이지? 2,900원? 9,900원이던데. 그럼 9,900원. 되게 천천히 공개하네요. 이 한 주에 이게 4주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한 주에 5회까지 공개하고 뭐 3회 16부작이라는 얘기가 있어 이게. 16부작이네. 5회씩 4번 하면 20부작이죠? 5회씩 4번 하는 모양이네. 5, 3, 15하고 5, 3, 15하고 마지막 주에는 한 회. 매주 2편씩 공개된다고 하네. 그래?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나는 그런 거는 여기 와서 알아보자는 심정으로 와서 아니 그런 거는 각자 알아보시면 되고 나는 그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네. 그럼 너무 뭐, 재밌어가지고 빨리 너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지금 디즈니에 미쳤어. 이거하고 또 박찬욱 있죠. 박찬욱 감독도 극찬. 삼식이 삼촌 카리스마 미쳤다. 카리스마 미쳤다. 박찬욱 감독도 반했다. 아니, 뭐 와, 자꾸 여기 와서 찾아보실 거예요. 동조자. 박찬욱 감독의 동조자. 이것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거든요. 쿠팡 플레이. 이건 쿠팡 플레이구나. 이거 막 하나도 없어. 동조자도 미치. 근데 쿠팡 플레이는 다 가입돼 계시잖아. 1,000만 명이라는데 가입자가. 그래요? 그러면 뭐 저는 한 집에 한 가입 안 명씩. 했는데. 그러면 저 이길 배송 이런 거 안 받고 3일 동안 기다려서 받아요? 쿠팡에서 시킬 일이 그렇습니까? 네, 별로 없던데요.
쿠팡의 이 동조자도 너무 재밌고 로버트- GPT 4.0인가요? 아 그냥 무료 공짜 쓰고 있어. 무료 공짜. 그거는 무료 웹 공짜. 검색이 안 되잖아. 웹 이거 빙 검색이 되던데요. 빙에서 찾아가지고 아무튼 너무 재밌다.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자꾸 딴 얘기 벌써 9시야.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온 영화 뭘로 할까? 실사판으로 할까? 애니로 할까? 실사판. 애니로 하겠습니다. リモコンどけご愁傷様です。クーラーのリモコンが壊れた日タイムマシンを見つけたらさて諸君いつへ行く 다다미 넉장반 타임머신 블루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다다미 넉장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세 작품 중에 마지막 작품이고요. 뭐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최초 작품이 2010년도에 TV 애니메이션용으로 방영했던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라는 게 첫 스타트였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첫 작품의 히트에 힘입어 극장판으로 개봉했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다다미 넉장반이 들어가진 않지만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에 출연했던 그 캐릭터들이 그대로 나오는, 그리고 같은 작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저기 되겠습니다. 아말감에서 다뤘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22년에 웹 애니로 개봉한 다다미 넉장반 타임머신 블루스라는 똑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이 외전격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교토를 배경으로 한 청춘물, 이 세 가지 시리즈가 다 교토를 배경으로 한 청춘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 타임머신 블루스는 떡밥 폐수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원작 소설도 있고, 원작 소설 이전에는 원작 연극이 있었어요. 원작 연극, 그거는 서머타임 블루스라는 원작 연극이 있었습니다. 타임머신 블루스. 썸머 타임머신 블루스. 자, 역시 이렇게 주변에 보좌진들이 있으니까 노화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잠깐만. 근데 오늘 운동하는데 이제 숄더 프레스를 하면 이걸 끝까지 올리면 이제 어깨가 아파.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됩니다. 다 됩니다. 근데 어떤 증상인지 모르잖아. 말만 듣고 알겠어? 아 말만 들어도 알죠. 그런 분들이 하루 맞아야 되나? 이미 손 이렇게 50명씩 들 때부터 60명씩 저거 된다. 저거 된다. 앉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앉아. 진짜 명예 참에서 도무지 참지 못하고 일어나요. 아니 나 평생 본 환자 중에 내가 제일 오래 본 환자일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잘 알아야지. 뻔해. 아주 뻔해. 아픈 것도 뻔하게.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아픈데. 네 맞아요. 운동하다 다친 거야 이거는. 뭐 게임하다 그렇겠지. 다친 거 아니고. 그렇겠지. 하여튼 에이 참 시간 없는데. 그래서 그 원작 연극 서머타임 머신 블루스가 영화화된 게 또 있습니다. 2005년작 동명의 제목 서머타임 블루스. 썸머 타임머신 블루스. 서머타임 머신 블루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이 지금 보면은 좀 촌스러운데 영화가 때깔부터가 이거 아무리 2005년 영화라도 20년 전 영화라도 너무 좀 때깔이 그렇다 싶을 정도 촌스러운데, 왜냐하면 독립 영화였기 때문에 그 저기였고, 그리고 지금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쟁쟁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 뭐죠? 그렇게 살아간다였나요? 제목이? 그래도 네, 살아간다였나? 그래도 살아간다. 그래도인가요? 그렇게인가요? 그래도 살아간다의 주연이었던 에이타,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분이 그 요가 선생으로 나오는 드라마도 한번 했었죠? 네. 근데 제목 기억 안 나죠? 나도 안 나. 그래서 우에노 주리 보다가 그거 하려다가 망 드라마죠. 했을걸? 했어요. 했어. 네. 했어. 우에노 주리.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키오코, 이태원 참사 때, 참사 후에 그 현장에 방문해서 저 뭐죠? 지속 가능한 사랑입니까? 맞아. 그 우에노 주리의 드라마 했었던. 마키오코는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와서 참배도 하고 가신 또 친한파 여배우. 그다음에 나이스 바디로 유명한 여배우 마키오코.
아니 일본에서의 실제 평가예요. 내가 뭐 나이스 바디라고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정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만든 말은 아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출연하는 지금 와서는 이런 배우들을 어떻게 다 한 자리에 모았지? 싶을 줄. 이 외에도 무로 츠요시라든지 혼다 치카라든지 얼굴 보면 다 아십니다.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는 이 배우들이 너무 그 풋풋한 애송이 시절에 나온 거죠. 영화와 그다음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간의 그 상황 각색 정도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다다미 넉장반 타임머신 블루스를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SF 로맨스 코미디고요. 총 몇 부작? 6부작. 어우 맞췄어요? 맞아. 학생이 요즘 좀 열심히 하네. 좀 갈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6부작으로 감독은 나츠메 신고 라는 감독이 했고요. 원래 이 사람도 과거에 이 다다미 넉장 그 세계관에 있던 다른 애니메이션들에 또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뙤양볕이 폭탄처럼 쏟아지는 8월 교토의 한 대학가가 배경이에요. 한눈에 보기에 이게 폐허인가 아니면 사람 사는 건물인가 싶은 어떤 아파트형 하숙집에 주인공인 와타시 이름은 없어요. 그냥 나루만 나와요. 나가 살고 있습니다. 나가. 이 건물은 너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해서 그 어떤 방에도 그러니까 이 건물 너무 낡았는데 방은 딱 다다미 넉장 반이 깔려져 있는 방이에요. 그러면 3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다미 한 장에 0.5평 정도 돼요. 그럼 4장 반이면 2.25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평이 안 되는. 그래 아주 최소한의 공간이고 학생들이 이제 하숙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복도 끝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 살아봤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하숙했었으니까. 하숙집은 보통 그렇게 짓나 보지? 애초에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칠 생각으로 졌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최대한 방을 빼려다 보니까 복도를 남기는 거죠. 거실이 있는 게 아니라 복도가 생기는 거죠. 화장실은 원래 있었고 저기 그냥 예, 거실 자리에도 이제 칸막이 같은 거 둬가지고 원래라면 거실이 있었어야 되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화장실은 어쨌든 거기 있는데 나머지 공간은 다 벽을 세우다 보니 방 쪼개기. 그렇죠. 그리고 고시원 같은데 우리나라는 고시원 많잖아요. 고시원들 다 그렇게 생겼어요. 보시원에 살아봤다 했죠? 네. 공용 화장실. 그런 공용 화장실이 있는 그런 건물에 209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방에는 이 건물에 에어컨이 없는데 이 단 하나의 방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209호인데요. 주인공 나가 살고 있는. 이것은 수십 년 전에 209호에 살고 있던 어떤 대학 선배가 주인 할머니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그 에어컨이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이 주인공이 가입되어 있는 영화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이 하숙집 마당에서 막부 시대의 영화를 촬영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부원들이 모두 이 하숙집에 모여서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찍습니다. 다음 날 나와 이 친구들이 작은 소동을 벌이게 돼요. 티격태격 하다가 이 에어컨 리모컨에 콜라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리모컨이 사망하게 되죠. 근데 이 에어컨에는 에어컨 본체에는 버튼이 없어. 에어컨 리모컨으로만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는데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와 친구들이 무더운 날씨에 지쳐 있을 때 갑자기 타무라라는 수수께끼의 남자가 촌스러운 신발에 촌스러운 바지에 촌스러운 셔츠를 입고 촌스러운 가방을 맨 채로 촌스러운 얼굴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타무라는 25년 후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 하숙집으로 온 시간 여행자였어요. 나와 친구들은 이 타임머신을 빌려 타고
하루 전날 과거로 가서 고장나기 전에 리모컨을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1군의 무리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걸 가지러. 근데 남아있던 나와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과거를 바꾸게 되면 우리 미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그때 과거로부터 빈 타임머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죠. 제군들도 놀러 오너라. 먼저 간 일행이 타임머신만 보낸 거예요. 현재로. 니네도 빨리 오라고. 이때부터 선발대를 쫓아가 그들을 막으려는 후발대 고군분투 자충우돌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끝.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쟁이? 이거 딱 약쟁이가 싫어할 만한 내 작품이라고 봐. 재밌게 봤어요. 절 잘 모르시네. 아니, 왜 싫어하죠? 네? 일단 그림체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엉망으로도 볼 수 있고 예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별로 그림체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근데 왜 데빌맨 싫어하죠? 이 그림체로 그럼 잔혹한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데빌맨. 네. 똑같은 그림체인데. 그림체 때문에 싫은 게 아닌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것도 재밌게 봤고 이거 이제 보기 전에 실사 문지기님 영화? 추천으로 실사 영화를 먼저 봤는데 어떻게 봤죠? 어디서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남편이 어떻게 꿈에서. 어떻게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라고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앉아서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촌스럽다고 하셨는데 촌스러운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외국 거라고 생각하면은 일본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일본 아직 저런갑다 이러면서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하지. 네, 이국적인 느낌 그런 걸로 보고 그리고 되게 뭔가 내용도 재밌지만 분위기가 되게 뭔가 더운 여름날에 저는 원래 여름 별로 안 맞습니다. 좋아하거든요. 나도 진짜 미워해 여름. 네, 안 좋아하거든요. 막 덥고 그래서. 근데 저기서만큼은 되게 덥지만 뭔가 청춘들이 그 더위에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진짜 너무 기억도 잘 안 나는 그 옛날 생각이 날 것만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컨셉 중에 약쟁이는 중학교 졸업한 지 14년밖에 안 된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 왜 벌써 기억 안 난다면 어떡하지? 저 고등학교 때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어디에? 요새는 학교에. 그거 없었지 그때. 예, 아마 집에도 당연히 없고 그때는 집에도 없지. 난 지금도 없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덥잖아요. 선풍기는 양쪽에 하나 틀어놓는데 거기 이제 가시거리가 되게 그랬어. 가시거리? 가시가 도달 바람이 도달거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 180도 진짜 안에만 의미 있어야지 이거 하니까 너무 덥고 그런데 저는 수족 냉증이 있는데 겨울에는 엄청 뜨거워요. 또?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엔 너무 차갑고 그러니까 거의 바깥 온도가 저한테 이제 체감 온도가 손발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진짜 변온동물처럼 더우면 더운 대로 손발도 너무 뜨겁고 막 이랬어요. 계절을 모를 때 손을 잡아보면 어떤 게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외부 온도가 어떤가? 네, 어떤가 모를 체감 때. 온도가 어떤가 계절을 지금 모를 춥나 안 춥나 알 수 아닌가, 있는 오늘 그런 아닌가? 느낌.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발을 담그고 수업을 받았었어요. 네, 약쟁이님만 네, 그렇게 책상 밑에 이렇게 두고. 네.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제 거니까요. 야, 약간 일본의 시골에 있는 학교 다닌 사람 같다. 근데 여기 영화였는지 이 앞에 우리가 본 그 영화였는지 그런 장면 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앞에 영화에서 나왔다. 요노스케 이야기. 요노스케 이야기에서도 막 방에서 더워가지고 막 양동이에 발 담그고 만화책 보면서 그거 진짜 막 너무 옛날 생각 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저랬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면 찬물로 다시 교체 시원해야 그게 돼. 뜨거워져 있어? 발 때문에? 그렇죠. 뜨겁다기보다 온수기야 온수기? 미지근하니까 다시 시원하려면은 다시 발이 그렇게 얼마나 하고 뜨겁길래.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시원하려면은 다시 시원하게 왜냐면 제 체온과 이제 동일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달리면 연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근데 이 그 영화랑 이어서 이 영화랑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일본의 막 청춘 더운 여름날 막 이런 거 생각나면서 괜히 기분이 좀 좋으면서 그러고 이제 타임머신 얘기도 뭔가 좀 논리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랑 말랑 할 때 뭔가 설명하는 것처럼 하고 나도 이해하는 것처럼 하고 되고 그렇죠. 지나가잖아요. 서로 익숙 퀴즈 되면서 맞습니다. 넘어가는 그런 영화. 뭔가 제일 마지막에 거기서 2명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다음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박사 가운 입은 사람이 설명해주면 왠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러고 막 이제 얼레벌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나름 좋은 기억과 재미있게 생각보다 재미있게 보고 이제 그 영화를 다 보고 이제 이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연속해서 보니까 뭔가 되짚는 부분도 있고 약간 설정 자체가 좀 바뀌었으니까 설정이랑 캐릭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재미로 이제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취향을 잘못 짚으셨지만 나름 재밌게 봤다. 나름 재밌게 봤고 영화가 좀 더 처음 봐서 그렇겠지만 영화가 좀 더 나아요? 예. 그리고 분위기 영화 속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영화에서는 그 이글거리는 그 막 아지랭이가 네. 너무 잘 표현됐죠. 네. 그 이게 화질 문제인지 아니면 그 표현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계속 화면이 이글거려. 그냥 어. 보고만 있어도 너무 더워. 막 맞아요. 일본 진짜 더운가 보다. 막 이러면서 보게 되잖아요. 습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야구부가 아니라 SF부 네. 애들이 야구하면서 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와 저 성장기 애들 성장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젊은 남자애들의 저 땀 냄새 얼마나 쿰쿰할까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나 막 코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 그 와중에 이 우에노주리랑 요코마키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상큼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애니메이션을 이 작가님이 봐라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뭐 제목이 뭔가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고 설마 이래 했는데 봤던 딱 그 영화인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아, 영화는 옛날에 한번 보셨던 거예요? 네, 영화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영화에도 제가 별점 만점 준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그 정도로 얼마 전에 작년 이사를 언제 했지? 이사?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서 마지막 이사하기 전에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만점짜리입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랑. 그럼 너무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네. 훌륭해요? 코타키 형제 사고팔고가 훌륭해요?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그거는. 그런데 코타키 형제 사고팔고 맨날 다시 보는데 네.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이거는 뭔가 볼 길어서?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치 우리 공식적으로 볼 수가 없지. 볼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고 누가 틀어놓지 않는 이상은 응. 볼 수가 없지. 뜨문뜨문 봐요. 여름철 되고 하면 기억이 나서. 그래서 반가웠어요. 일단 애니메이션 보고. 근데 애니메이션은 근데 보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똑같죠? 네, 똑같은데 제일 마지막 화가 뭐가 좀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얘네들 부가 다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원래 영화 실사판에서는 SF부인데 애니메이션은 영화부잖아요. 영화부. 그래서 그 마지막 6화에서는 그 영화부에서 원래 그 찍던 영화 그 에도 시대 영화를 찍잖아요. 네. 그 에도 시대 영화를 왜 찍게 됐는지를 네. 설명해주는 그냥 부록 같은 게 한 편이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쓸데없지. 그래서 사실 그거 6화는 안 봐도 돼. 하여튼 그래서 아까 약쟁이님이 딱 짚은 그 포인트가 저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여름하고 되게 더운 날은 뭔가 기억도 되게 강렬하게 남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현하는 아지랭이랑 막 이렇게 우길대는 느낌이나 에이타 보면은 땀에 쩔어가지고 맨날 젖어 있는 그런 거나 더운 데서 자기네끼리 막 장난치고 노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그 하숙할 때 생각납니까 또? 예,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야구부 할 때. 야구부 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행님 따라다닐 때. 네 울고. 일단 바보 고스톱 치고 병 속에 들어가라고 하고 병 속에 어떻게 들어가?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라고 막 그때 유튜브 했으면 되는데 방에다 카메라 붙여놓고 그렇게 놀고 된 게 의사입니다, 여러분. 에이, 참. 의사 아니고 한의사입니다. 의사. 아니, 의사 집회 다 따라 나가니까 의사로 봐야지. 반의사. 반의사 하세요, 반의사. 저도 재밌게 봤고 그 실사판, 자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 이유가 애니메이션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못 보니까. 근데 그 영화 실사 얘기하셔서 그 실사 영화 오프닝에서 그 보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하고 놀고 있는 이제 SF 부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이글거려 화면이. 그리고 어딜 가든 그 야외 씬에서 화면이 계속 이글거립니다. 그런 거 지금 봐 저런 그게 그 뭐 이 도쿄 일본의 여름 날씨 이것도 참 잘 보여준 것도 있긴 하지만 또 그 청춘의 그 어떤 넘치는 에너지 에너지는 존나 넘치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의 한 모습을 이미지화시켜서 좀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타임머신이라는 걸 손에 넣게 됐는데 기껏해서 한다는 일이 어제로 가서 그 리모컨 갖고 오자 그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또 귀여우면서 정말 나도 그랬을 것 같고 지금이야 타임머신 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빨리 가서 로또 번호를 보고 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주식이라도 산다든지 과거에 가서 뭐 내 귀에다가 야 비트코인을 지금 사놔야 돼 뭐 이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부터 할 텐데 지금 여기 지금의 지금 나한테 찌고 있는 이 무더위를 해결할 그 리모컨을 갖고 오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역시 이런 게 청춘인가 싶기도 하고 이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과거에 가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 먼저 선발대로 간 장난꾸러기 일부 선발대는 과거로 가서 너무 신나서 막 뭐 뭐든지 막 다 하고 다니고 막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다닐 생각을 하고 후발대로 온 애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해서 저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지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막 쫓기는 가운데 그 영화 초반에 타임머신이 오기 전에 이 친구들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영화를 찍으면서 아니면 실사 영화에서는 야구 게임을 하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이 뭐였는지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사람이 저지른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의 원인이었대. 사실 패러독스긴 한데 그래서 그 과거에서 영화 초반이나 중반까지 쓸데없이 이렇게 카메라가 잡아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그때는 왜 이걸 이렇게 오래 카메라가 비춰주나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이유를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 식의 떡밥을 쫙 회수해 가는 그 또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볼만하다. 그런 평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다. 저는 영화와 이 실사판과 애니메이션 둘 중에 따지자면 저는 애니메이션 쪽이 조금 더 좋아요. 특히 애니메이션의 그 오프닝이 되게 좋고 그 실사와 애니를 섞어서 오프닝이 그리고 또 락 음악과 일본 락 음악이 접목돼서 이렇게 쫙 나오는 그 오프닝이 참 좋고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이글거리는 그 막 아지랭이 피어올라서 막 이글거리는 그 공간을 표현한 장면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것도 표현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시리즈의 그 등장인물들이 다시 나와서 이 소동을 벌인다는 게 일단 캐릭터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똑같이 생긴 놈들이 이제 다다미 넉장반 세계일주에 나오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 여기서 보면 그 애니메이션에서 턱이 이렇게 둥그렇게 엄청 큰 선배, 히구치 선배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스승님. 얘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입학한지 모르고 그 어떤 후배들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원히 대학생인 거야, 이 사람이. 마치 그 뭐죠, 그 옛날 우리나라 공포 영화 반에 항상 있는 애 있잖아요. 뭐지? 요고게다. 요거
아니 관에 항상 있다길래. 반에. 아 여고 괴담에 관에 관에 항상 있다고 해요. 벌떡이라. 관에는 누구나 다 죽은 사람은 항상 있죠. 그 여고 괴담에도 방구석에 존재감 없는 학생이 항상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것처럼 이 대학에 항상 있는 사람이고 항상 그 기모노를 입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데 그 남학신은 일본의 도깨비 탱구가 신는다는 그 받침대가 하나밖에 없는 남학신이에요. 그게. 그거를 그렇게 신고 다녀요. 그래서 그 전작들을 보면 얘가 탱구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치 그런 것 같은 도수를 부리는 것만도 같고 그런 장면 좀 애매하게 나오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도 역시 25년 후의 미래에서 신입생 이 학교 209호에 사는 신입생이 현대로 오게 되는데 이 히구치 선배를 보고 깜짝 놀라죠. 선배 언제 왔냐고. 알고 보니까 25년 후에도 하숙하고 있으면서 스승님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게 전편을 본 사람은 이게 다 재밌어요. 그리고 그 여기서 그 개구쟁이 요괴 같이 생긴 그 오즈라는 캐릭터 친구가 네. 있잖아요. 이게 전편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요괴인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외모도 요괴처럼 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빨이 네. 삐쪽하고 손톱이 길고 귀가 뾰족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캐릭터를 모르고 봤을 때는 약간 불호 캐릭터거든요. 맞아. 네. 저 일본의 요괴가 사람들한테 큰 해를 주진 않지만 계속 괴롭히는 캐릭터거든요. 요괴라는 게. 그냥 요괴 갖다 쓴 거야. 거기다가. 계속 깐족거리고. 막 일 망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주인공이 싫어하죠. 어떻게든 나의 절친이자 원수이자 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약쟁이님은 타임머신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거로 가겠습니까? 미래로 가겠습니까? 한 번만 쓸 수 있다. 시간을 주셔야 될 한 거예요. 번만. 한 너부터 번만? 얘기해봐. 저 근데 과거로 가겠습니다. 과거로 가서 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아요? 이런 얘기 한번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타임머신 뭐 3차원주의자, 4차원주의자 이런 거 하면서 한번 한 적 있었어요. 루퍼 할 때. 영화 루퍼 다룰 때. 그런가? 했었어. 나 했었어. 아니 타임머신 얘기 여기서 한번 했었죠. 과거 언제 갈지 이거 잘 기억 안 나는데 타임머신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하면서 막 얘기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 하여튼 과거에 전 가가지고 행복했던 시절로 가서 그 야구하던 시절. 아니요 왜 자꾸 그러면 그때가 제일 그래서 그때를 아니에요. 그리면서 그 코타키 형제도 다시 보는 거고 아니. 이것도 다시 보는 거잖아요. 아니 난 내가 젊었을 때가 너무 그립고 아쉬워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진짜요? 그때 야구하던 시절. 그게 행복한 시절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면 30대 초반? 아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짱짱할 때. 그럼 애기 그래서- 때잖아. 애기 때. 아니죠. 한 엄마가 40살 됐을 때. 지금 제 나이였을 그럼 때. 10살 애기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흙 먹고 10살에 무슨 흙을 먹습니까? 밥을 먹지 10살이면은. 내가 애를 안 키워봐서 잘 몰라. 내가 애였던 적이 너무 오래고. 하여튼 그때가 돌아가서면 뭐 어땠는지 좀 다시 보고 싶어요. 아, 그 시절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옆에서 이렇게. 네.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바꾸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바꾸면 안 되죠. 바꿔도 된다고 치면. 바꿔도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상황을 내가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나한테 하면?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과거로 가면 내가 있고 또 미래에서 온 나도 내가 네. 두 명이 되는 거잖아. 그게 네, 아니라 네. 비디오 테이프가 뒤로 감아지듯이 어. 시간이 그냥 뒤로 쭉 간다면은- 가. 그리고 내 생각은 지금 다 있어. 음. 지금의 이 생각이. 네. 그래서 내가 10살이 그냥 뿅 돼. 네. 그럼 다시 살아야 돼요. 30년? 다시 살아야 돼. 계속 갔다 올 순 없는 거예요. 없어. 아 그럼 그냥 그 시절부터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러면? 그럼 미래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면 이제 할머니가 무조건 과거로 가지 그러면? 근데 아니, 과거로 간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치면 그럼 저는 그냥 최대한 내 마음대로 몸을 쓸 수 있는 그 나이대로 그냥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전부 다. 한 10살쯤 네, 10살이든 아니면 뭐 유치원생 때부터 내 기억이 남는. 한참 그 내 영광의 시절 여자친구 5명이 나한테
선물을 갖다 주던 맞아, 그 맞아. 시절 그때도 충분히 조금 더 이렇게 진실을 겨뤄보고. 그렇죠. 다 새로 한번 다 해보고 싶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다시 새로 해보고 싶어요? 좀 아쉬운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 나도 10살로 갈래.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타임머신이라기보다는 다시 살고 싶다. 예, 그때 계속 아, 다시 진짜 다시 태어나는 살고 거 있었어요. 죽고 다시 갑자기 태어나고. 너무 다시 살고 싶은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인생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면 똑같이 살 거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타임머신 얘기하다가 이것도 무슨 현상인가? 타임머신 현상인가? 아 그때 그 영화 관련됐나? 일본 이것도 일본 영화인데 여자 주인공이 죽었는데 커피가 식기 전에 아니 죽고 다시 태어나서 맞아요. 약사도 됐다가 의사도 맞아, 됐다가 뭐 네, 했던 브러시 업 라이프. 간- 브러시 업 라이프. 안도 사쿠라 나오는. 거기서 좀 거기서 그런 잠깐 감정이 얘기했었죠. 있었잖아요. 뭐 어디까지 얘기했다가 그랬지? 옛날로 근데- 돌아가고 싶다. 근데 다시 살아도 똑같이 될 거다. 그렇죠. 똑같이 돼요. 라는 게 그 브러시 업 라이프에서도 맞아요. 말하던 바였고 네네. 여기서도 지금 문지기도 네. 다시 살아도 똑같이 될 것 같다. 그렇죠. 똑같이 또 한의원 차려서 여기 앉아 있을 거다. 네. 고통을 2번 겪는 거네. 다시 살아.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마음이 좀 편하게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그죠? 될지 알고 어떻게 될지 아니까 주변에 재미가 조금 더 없지 않을까? 잘하고. 어떻게 될지 알면 그래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주변에 좀 더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할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똑같아질 건데. 여전히 엄마 아빠는 속썩이고. 아니 모든 상황이 똑같아지는 건 그러면 아니니까. 내 마음 바뀌고 내 마음이랑 다르게 행동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효자인데 에이 그만해. 몸은 똑같이 되는 거고. 안 움직여져. 안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져. 막 잘하려고 그러면 수능을 못 치고 싶은데 잘 쳐. 막.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나쁜 말만 나오고 막. 네, 그럼 괴로워서 못. 이 이상한 설정이네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네. 과거로 가서 막 어떻게든 과거를 바꿔놓은 선발대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수습을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벌어진 일은 벌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리모컨. 리모컨이 뭐 없어졌다, 망가졌다, 뭐 과거로 갔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리모컨에는 콜라가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고장난 리모컨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과거로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꿀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아니 그리고 샴푸 설정이 음.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에 샴푸가 없어졌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내 범인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다음날 어제로 가서 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없어질까봐 들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그럼 정말 최초에는 없는 거지. 없는 무한 루프죠, 무한 계속 루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설정도 아무리 그런 게 별로-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미래인 게 네. 계속 발생해요 여기서. 네. 그래서 그걸 따지는 영화는 아니니까. 이건 뭐.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짓을 했어도 바꿀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 와서 망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가 다 포함돼서 이미 결정돼 있던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네. 맞습니다. 얘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 결정돼 있는데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뭐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더 재밌게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로 가지 않는 것도 미래로 처음에 타임머신이라는 거 알고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미래로 가지 않는 것도 미래를 가서 알게 되면 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재미가 없어질 거니까 이 현재를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결정되어 있는 이 운명 안에서도 우리는 현재를 재밌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감하는 바도 있고 어릴 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미래는 개척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 탱구 스승님이 미래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근데 나이가 들수록 다 결정돼 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전 조금 운명론자긴 해요. 네.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죠.
좀 그런 건 있죠. 여드름은 나기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점을 보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요, 저 점 본 적 있어요.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질문에 집- 대답을 하란 말이야. 질문에 왜? 저 당할 뻔했네. 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응. 점 보면 재밌잖아요. 좋은 얘기만 기억나요. 뭔가 정해진 게 있을 거고 그거 알고 네. 싶잖아요. 예, 그렇죠. 알고 싶죠. 재밌었다. 알고 오케이. 싶어가지고 언제 봤냐면 제가 사실 제 의지로 간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떡할까 말까 막 이런 거 혼자서 그냥 고민하고 생각할 있는데, 때 누가 간다는 거예요. 이미 예약을 해놨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 명 같이 가도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면 예약에 한 명 더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성이다. 예를 들면 체육관을 오픈할까 말까 지금 막 저 자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고민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될 때, 그러니까 그거 고민돼서 점집을 가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 시기에 우연히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할지, 그리고 다른 문제, 뭐 결혼도 할지, 뭐 이런 거 그냥 두루두루 물어보잖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두루두루 물어보니까 이 체육관은 하지 말고, 결혼은 하고 뭐 괜찮고 이 사람 괜찮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약간 마음의 위안이 된단 말이죠. 이게 사실 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는 100%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버리기 아깝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이 쉽게 버려지고 이제 그러고는 사실 막 물어볼 정도로 뭐가 없으니까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와 함께 갔던 그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또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러 번 다른 데도 가보고 이제 한 2, 3년 기간 동안 여러 번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니가 하고자 하는 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을 때 다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가서 물어봤을 때도 하지 말란 답만 들으니까 깝깝하기만 하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가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고 결국에는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는 도구. 약간 고민될 때 마음 편하게 해주는 도구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가장 큰 적이 경쟁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뭐 종교인도 똑같은 거죠 뭐. 뭐 그럴 수 있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면서 정해져 있다고 느낀? 이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걸? 천기누설인데 얘기해 줄까 말까? 이미 얘기했었을 수도 있어. 기억 못하고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고 실험인데 라플라스의 악마가 누구냐? 이 현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예요. 현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플라스가 라플라스의 악마. 악마가 악마. 그래서 현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데부스라는 드라마 얘기할 때도 했지만 공을 던지면 공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으면 얘가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공 하나니까 그런데 이 현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성이 있으면은 그걸로부터 과거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미래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공처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다. 그 원자 하나 단위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성. 그 존재를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지. 우린 던져진 공이니까. 깜짝 놀랐다. 정기누설이네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뭐 이거는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미시세계에서는 결정된 게 아니다. 중첩된 채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깨진 거긴 한데 모르겠어. 잠깐 그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
입양된 사람이잖아요.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간 자기 저 누이를 나중에 자기가 이제 대성공을 한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전까지 그 유전자 뭐 이런 걸 안 믿었대. 근데 그 자기 누이를 보는 순간 유전자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도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닮아 있더래 둘이 서로가. 사실 유전자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누나랑 보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서운하지 너는.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누나랑 닮았기 때문에 유전자 그건 좀 천일이죠. 이상한. 아니, 왜냐면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닮았다고. 그거는 왜냐면 아기들도 쌍둥이도 태어나면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닮아 있으셨던 게 아닐까. 아니,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과학에서 또 밝혀지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왼손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생각이나 하기 전에 다른 화학물질이 머리에 대해서 왼손 들면 화학물질이 전기 신호가 이미 그 전에 아주 미세하게 앞서서 왼손을 듣는 신호가 간다는 거야. 생각보다 전에. 그런 걸로 보면 내 왼손이 드는 게 이미 이게 내 오른손 들면서 계속 왼손이라 얘기하네. 왼손이 드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도 편하고 내가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 것도 뭐 정해져 있는 건데 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정해져 있던 건데 뭐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난 죄 없지. 정해져 있던 건데 내 의지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보다 가능성이 줄었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면 가능성이 많을 때야 이거 다 내가 내 노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좋은 거지.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써서 복권 한 반쯤 긁었는데 대부분 꽉 나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남은 것들 왜 뭐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신승리 같기도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나갈 사람도 정해져 있었고 저 기가 말 안 듣는 것도 정해져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미리 정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을 재밌게 살아야 된다. 네. 미래를 알지 말고 전보지 말고 예. 모르는 상태로 오늘을 재밌게 살아라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급 끝낼까요? 급? 네. 급 끝내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 4畳半タイムマシンブルースお前は心底めんどくさい分かりきったことを